사실 오늘 쿠키 방송은 저기도 없어요. 제대로 된 대본도 없는데 일단 기사가 지금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통과 지진에 관련된 기사인데 먼저 우리 지진? 변 아나운서가 네. 요거 관련된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랄게요.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가 역대급 규모의 화산 분화와 이어진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다행히 대규모 인명피해는 여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드 세셀자 호주 국제개발 태평양 장관은 이날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다행히 현재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상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주변 섬들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통가 일대 도로와 교량 등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 이게 구체적인 그 사건을 설명을 드리자면 해저에서의 화산 폭발입니다. 이게 육상에서 있는 폭발이었다 그러면 이 규모로 인하고 통가는 사라졌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위성 사진으로 보고 있는 저 폭발 구름의 사이즈가 한반도 남한 사이즈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분화가 일어나 있고 지금 저기 통가는 안에 지금 저 구름에 갇혀갖고 보이지도 않아요. 저 안에 통가에 섬들이 좀 있는 건데 지금 위성으로도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 케이블이 끊어졌기 때문에 피해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배하고 비행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구름 때문에 접근도 못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구호단도 도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가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보다 피해는 훨씬 더 큰 걸로 봐요. 왜냐면 이게 21세기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해저화산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데, 자, 이 뉴스에 따라와서 얘기되고 있는 게 쓰나미가 일본으로 덮쳤다는 거죠. 무려 3m 높이의 쓰나미가 덮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10,00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일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길게 하루 반 정도가 있었어요, 거의. 그런데 일본은 처음에 이거를 쓰나미로 보지 않고 경보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일본 해안에 와갖고 높이가 3m까지 올라오면서 쓰나미가 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경보를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을 많이 놓쳤다는 거죠. 뭐 인력들이야 사람들이야 대피함으로 통해 갖고 피해갈 수 있었지만 가옥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주로 그 구조물들에 대한 물적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놓쳤느냐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바다에 물결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높이에 파랑이라든지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나 보다 생각을 한 거고요. 통가에서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큰 피해를 안 일으키고 한 1m 정도 높이의 이제 파고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러고는 큰 피해가 접수 안 되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 있는 일본은 피해가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상식적인 질문 하나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일과 쓰나미의 차이를 압니까? 해일하고 쓰나미. 모르겠는데요. 일본 분들이 이거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뭔가 물이 많이 오면 아무튼 다 해일이나 쓰나미 막 동시에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해일은 파도가 이렇게 큰 파도가 와갖고 한 번에 확 덮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운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큰 파도가 와갖고 그 높은 파도가 여기를 덮쳐갖고 뛰어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걸 끝이에요. 그렇게 해일은 그렇게 몰려와서 넘어가가지고 방파제를 넘고 피해를 주지만 그 다음 후속파가 오지 않습니다.
큰 파도 하나만 때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가 단기적이고 한정적이에요. 근데 쓰나미는 파도가 아니라 물이 높아져 갖고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일은 3m, 4m짜리를 맞아도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닷가 방파제를 지나가는데 큰 파도가 쳤어. 그래서 파도가 딱 때렸어. 그때 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만 피하면 또는 그것만 맞아도 버티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쓰나미는 계속 그 높이로 물이 제방 위로 흘러서 쭉 들어오는 거예요. 물 수위가 높아진 그 물이 바다 제방을 넘어서 쭉 내륙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깊숙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쓰나미는 70cm 정도 높이만 돼도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물의 압력을. 근데 일본은 이러한 쓰나미를 없다고 예측을 했다가 1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은 최고 높이 3m 가까운 쓰나미가 남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관측에 실패했냐는 거야. 왜 실패하죠? 일단은 이런 규모의 해저 화산 폭발을 잘 몰랐던 거죠. 일상적으로 해저 화산이 폭발했다고 치면 이게 이제 분연이 20km까지 상공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해저 화산 폭발이 바다 밑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바다 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좌우로 확산되는 무슨 피탄이라든지 돌멩이, 용암 이런 것들은 안 보여요. 물 밑이니까. 그냥 왈칵하고 뭔가 거품 피어오르듯이 확 뜨거워졌게 뭐가 이렇게 쑥 솟아 오르면서 그게 이제 물을 옆으로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높은 파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가까운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안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통가 앞바다, 바다가 깊은 지역에 의한 경우에는 화산 폭발로 인한 폭발력에 의한 충격은 대부분 바다가 쏴주니까 괜찮아요. 근데 깊은 바다 속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 여파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뜨거운 화산이 분화를 했을 때 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버블 제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 버블 제트의 규모가 거의 핵폭탄급이었을 거예요. 저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지니까 공기는 위로 푹 치솟아 오르긴 하겠지만 바다 쪽에서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덩어리 되는 거대한 공기 거품이 하나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기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팽창됐던 공간이 전후 좌우로 쫙 밀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물이. 그래서 해안선이 가깝고 또는 해안선의 깊이가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밀려 나오는 물이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충격파가 덜해요. 해안선이 짧으면. 왜냐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이게 호주인데, 자, 이 물들이 밀려왔다가 이 육지에 부딪히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지나가 버려.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 일반 파랑이나 이런 것들, 해일을 일으키는 파랑 같은 건 바람이 계속 파도를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물컵 안에 가득 차 있는 물에 갑자기 큰 덩어리에 뭔가가 푹 빠진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넘쳐난 물들이 계속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쭉 밀려나가는 과정 중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다 물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의 이동이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밀려온 물들이 하루 반을 지어서 일본 열도에 도착을 해보니까 일본 열도가 길잖아요. 길이가 길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종의 저항을 받기 시작한 거야. 이게 물이 밀려오는데 이 물이 이렇게 가지 않으니까 직접 물 덩어리들이 일본까지 가서 치는 게 아니라 앞에 물들을 계속 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다 보면 당연히 앞에 있는 물들이 조금씩 밀렸겠지. 근데 그 밀려나는 물들이 긴 방파제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밀렸겠죠. 방파제 있는 데서 물이 미니까 이 물이 역류가 생기면서 돌아가는 이한류의 형태를 추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루 뒤에 온 물하고 다시 만났을 때는 기존에 밀려 들어왔던 물과 새롭게 밀려오고 있던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더 높은 파고와 물수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형태의 쓰나미가 갑자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쓰나미가 올라 그러면 애초부터 그 쓰나미의 조짐을 가진 물이 이 정도 높이에서 쫙 이렇게 밀려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두 물이 밀려오다가 딱 부딪히는 순간 툭 하고 튀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육지를 덮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일에 비해서 높이는 높지 않으나 굉장히 광대한 면적에서 피해를 끼쳤을 거고요. 해안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일본 열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튀어나온 지역보다는 깊은 지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호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해안선이 더 많은 피해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더 많은 물들이 뭉쳐서 넘어갔을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속도를 가지고 이제 쓰나미 피해를 봤어요. 근데 이건 끝났어 이제. 물론 추가로 해저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때는 일본도 대비를 제대로 할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남태평양 끝이라는 거야. 네. 즉 현재 지구상에 있는 불의 고리의 맨 끝에서 이런 대규모 20세기 최고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아니고 화산 폭발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있는 이 환태평양 고리의 불의 고리에 있는 그 전체적인 상태가 예전처럼 지진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선글라스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엄마 아빠만 쓰면 꼭 애들이 내 거는 네. 그래서 애들용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0세부터 지금 12세? 선글라스를 아동용으로 별도로 출시해서 지금 추가로 판매를 하고 요게 0세부터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완전 귀엽죠? 5세 정도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샤랄라 공주 좋아하는 애기들한테는 요 선글라스가 딱입니다. 지금 종류별로 사실 되게 많으니까 애기들하고 이렇게 아이가 같이 사이트 보고 고르세요. 같이 너 고르면 마음에 드는 너 거 어떤 골라 거 그러고 좋아? 얘기하시고요. 이러면서. 이 코코리 선글라스는요. 일단 이제 절대 안 깨집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요. 그 방탄이거든요. 이게 차로 밟아도 안 깨,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렌즈로 된 걸 잘못 끼면 사고 났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눈에 손상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해야 되고 오히려 이걸 쓰고 있는 게 애들이 넘어지거나 야외나 나뭇가지나 뭐 이런 데 쓸리거나 찔릴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탄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입안에 넣어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버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자외선 차단, 내구성, 내화학성, 내충격성을 다 가지고 있는 TAC 편광 기능까지 있는 렌즈라는 거죠. 애들 눈 어릴 때 사실 잘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으로 씌워 주셔야 되고 가격도 사실 29,900원이면 비싼 편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편광 기능 들어 있는 거라서 자외선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29,900원에 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애들 사진 보지 마세요. 기절합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과거에 후쿠시마에 그 대지진이 있기 1년 전에 칠레에서 대지진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연결돼서 이어났거든요. 이번에는 화산 폭발이
통과해서 일어난 만큼 이 에너지들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를 따고 기존에 있는 다른 화산들을 자극해서 터져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을 거쳐가지고 기존에 있는 휴화산이나 활화산들의 폭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움직임의 맨 끝에 뭐가 있다? 일본이 있고 후지산이 있다는 거죠. 일본의 후지산은 원래 100년 주기로 폭발하는 화산입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 번씩은 규칙적으로 터져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마그마나 에너지들을 외부로 방출했었는데 지금 300년 동안 안 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응출된 에너지가 높을 거다라고 지진학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본하고 똑같은 모델이 통가예요. 통가도 지난 300년 동안 화산 폭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21세기 최대 규모의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일상적으로 화산의 폭발 단계를 1, 2, 3, 4, 5, 6, 7까지 보는데 요 5단계 정도의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지난 100년 만에 제일 큰 폭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딱 300년 만에 폭발이고요. 지금 통과 화산은 100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준의 폭발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300년 만에 터졌는데 그 위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따라서 이게 통가에서 끝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활화산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 폭발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이 폭발 구조들이 연이어서 빵빵빵빵 터지면서 뭔가 일본 쪽으로 움직임이 다가온다고 하면 길게 잡으면 1년, 작게 잡으면 6개월 안에 후지산이 진짜 300년 만에 지난 1000년 동안 없었던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끝나나요, 일본은? 근데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도. 왜? 왜요? 적당히 일본 열도만 가라앉을 만큼만 되는 게 딱 좋거든. 사실 이번에 일본 없었어 봐. 우리 부산으로 그 쓰나미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쓰나미가? 그랬으면 LCT 그거 그냥 바로 한 방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방파제의 역할이 사실 우리는 필요해. 따져놓고 보면. 근데 이 지금 있는 상황에 통과가 터졌던 만큼의 분화 규모로 정말 사상 최대에 가까운 화산 에너지가 응축돼 있고 그게 후지산에서 터진다 그러면 우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봤잖아. 우리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분연이 생겼잖아. 우리 한반도도 그 정도 규모 돼버리면 그 연기 안에 갇혀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폭발이 보여지게 되면 이게 한 군데에서 끝났던 역사가 없어요. 비슷하게 다른 데서 계속 돌아가면서 터졌다는 거지. 그럼 계속 화산이 계속 터질 것이다. 그렇지. 돌아가면서. 그래서 일본은 도쿄 앞바다 1000km 위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소산 지하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에 있는 후지산까지 전부 다 터지면 사상 최대 규모의 폭발을 일으킬 거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준일 건데 통과 정도 수준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까지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거지. 저렇게 분연에 쌓여버리게 되면 저 연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산업 시스템이 거의 마비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 이게 물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 정도. 그렇지. 육지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봐. 후지산은 위에 있으니까. 유독가스를 비롯해 갖고 거기 석탄재, 용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으로 퍼져갈 거란 말이야. 진짜 우리나라에도 건물에 재난 영화에서 봤었던 돌덩어리들이 날아온다니까. 화산재나 이런 것. 화산재나 화산탄들이 날아온다고. 그래서 하긴 그때 언제죠? 아이슬란드인가? 화산 폭발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다 비행기가 못 틀 정도였잖아. 그 정도를 상회하는 정도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까지 가면 우리도 곤란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일본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새로운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백두산은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 정도 폭발이면 백두산도 연동해서 터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화산학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헐. 그래서 이게 마냥 그 남의 일이다라고 그러네. 그럴 게 생각할 아니네.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가 그 이번 사태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규모 그리고 주변 화산대들의 이 화산대들의 동향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이거 뭐 준비를 한다 그래서 화산을 못 터지게 어떻게 막을 하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 하정우를 불러다가 이병이랑 같이 원자탄을 터뜨린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산 문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건 전 지구적인 위기다. 지금 라는 걸 생각을 해야 통과도 될 것 같아요. 아마 피해자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요. 지금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뭐 자산적인, 인명적인 피해가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BBC에서는 해저화산 폭발로 주민 8만 명이 피해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이 몇십만 안 되는데 8만 전체가 명이면- 10만이래요. 그러니까 와, 80%가. 주민의 80%가 네. 피해를 입은 건데 그럼 그냥 폭망한 거지. 아무튼 뭐 이런 와중이라 뭐 코로나가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는 뉴스도 안 돼요. 지금 일본에서. 코로나는 금방 안 죽잖아. 한 방에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불안한 상황들이 지금 기시다의 외교 실책을 어느 정도 덮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다소 들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통과 화산 문제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의 수준인 거다.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그리고 혹시라도 일본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위치다라는 점을 아이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